성경실록 91권 성경 9년 4월 29일 경신 첫 번째 기사 1478년 명성화 14년 시몬이 임원준 임사홍의 형상을 밝히고 관원들이 파하면 부당성을 지적하다. 이어서 임금이 말하기를 너가 임원준의 소인이라고 이르니 모름지기 임원준이 소인인 형상을 차례로 말하여라 하자 시몬이 말하기를 소인은 형상을 말하기 어려운 것이니 만약 무슨 일이 무슨 말이 소인이 된다고 말한다면 이는 잘못을 헤아릴 만한 것인데 어찌 참 소인이겠습니까? 예전에 송나라 신종이 왕한석을 등용하여 참지 정사로 삼자 여러 사람이 좋은 사람을 얻었다고 기뻐하였으나 홀로 어사 중승 여회는 탄핵하여 아뢰기를 그가 간사한 것은 충성처럼 보이고 큰 사기는 믿음성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였는데 이 때문에 여회가 내침을 당하였습니다. 그때를 당하여 신종의 뜻으로는 반드시 생각하기를 왕한성은 신참이므로 이전에 행한 일이 많지 아니한데 여회가 어찌 왕한석이 소인임을 참 알겠는가. 이는 반드시 광망하고 애매한 말일 것이다 라고 여겼기 때문에 내친 것인데 지금 보면 신종이 여회를 죄준 것이 옳습니까? 잘못입니까? 대저 소인의 마음은 깊이 알 수는 있어도 그려내기는 어렵습니다. 대학의 전에 이르기를 소인이 혼자 있을 때 옳지 못한 일을 행하는 돼 안 하는 바가 없다가 군자를 본 뒤에는 감쪽같이 그 옳지 못한 것을 듣고 그 옳은 것을 드러내지만 남이 자기를 보기를 그 폐와 간을 꿰뚫어 보는 것 같이 하는 데 있었으랴 라고 하였습니다. 주희는 말하기를 무릇 음은 반드시 유하고 유하면 반드시 어둡고 어두우면서도 반드시 헤아리기 어렵다고 하였으므로 성인이 역경을 씌우며 음을 소인으로 삼았으니 무릇 아부하고 은밀하여 식별할 수 없는 것이 소인입니다. 이제 임원준의 사람됨과 언어와 행동이 소인이 아닌 것이 없으니 무릇 말을 내는데 그 양단을 가지고 회호하며 머뭇거리는 것이며 말을 내려고 하다가 다시 그만두며 이를 행한 자취는 애매하여 밝히기 어렵습니다. 신이 혼인의 인연으로 집에 있을 때 이를 자세히 아는데 참으로 형상할 수 없는 소인입니다. 신은 성리학을 대강 알아서 무릇 옛 성현의 사람 보는 법을 참고하지 아니함이 없는데 그 소인을 논한 것에 임원준의 태도와 맞지 않음이 없습니다. 우선 한 가지 일을 가지고 이를 밝히겠습니다. 처음에 성령대군의 사자는 바로 신의 종조부 원천군이었었는데 원천군이 졸하자 적자는 없고 장첩의 아들 열산수가 있어 이로써 성령대군의 뒤를 잇게 하는 것이 결정되지 아니하여 국론이 어지러웠습니다. 임원준이 말하기를 지금 원천군이 적자가 없으니 성령대군의 제사를 반드시 다른 데로 옮겨야 될 것인데 효령대군의 아들 보성군만이 성령대군의 뒤를 이을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령대군의 노비가 매우 많았으므로 만약 보승군이 이를 얻으면 그 아들인 임사홍의 아내도 고루 나눠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힘을 다해 도모하였으나 얻지 못하였습니다. 원천군의 첩자 열산수가 뒤를 잇기로 이미 정한 뒤에 임원준이 신에게 이르기를 전자의 양녕대군의 첩자 오천 부정이 제사를 받들지 못하고 대군의 둘째 적자인 함양군이 되었다. 더군데 조카가 오천 부정과 사이가 좋다고 하니 모름지기 가서 달래어 열산수의 예를 끌어 상은하게 하여 양녕대군의 봉사를 요구하게 하면 조정에서 반드시 오천 부정의 일로서 예를 삼을 것이고 열산수로 하여금 성령대군의 뒤를 잇지 못하게 할 것이다. 성령대군의 후사가 정적에게로 옮겨진다면 그대의 조부인 보성군이 반드시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임원준의 깨가 매우 간율하다고 생각하여 대답하기를 정조부 효령대군의 뜻이 이와 같지 않으셨는데 조부인 보성군께서 어찌 아버님의 뜻을 거역하고 성령대군의 뒤를 잇기를 즐겨하겠는가 하였습니다. 임원준이 말하기를 80여세가 된 대군이 어찌 세상에 오래 살겠는가? 비록 아버지의 뜻을 거스릴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는 임원준에게 측은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 한마디 말로 미뤄보면 다른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중의 대소신료 가운데 누가 임원준이 소인인 것을 알지 못하겠습니까?
홀로 전하께서 아시지 못하실 뿐입니다. 하고 승지 홍기다리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그대는 학문을 대강 아는 사람인데도 임원준이 소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가. 만약 안다면 그대도 근신인데 어찌하여 이때 두루 진술하지 아니하는가 하였다. 임금이 안색을 고치며 말하기를 계사의 일은 임원준이 잘못한 것이다 하고 이나의 승지에게 묻기를 임원준이 참으로 소인인가 하니 시몬이 승지들을 돌아보며 말하기를 이 일은 가볍지 아니하니 천군을 속여서 만세의 기롱을 받지 말라 하자 도승지 손수녀가 대답하기를 임원준이 제리에 급급하니 군자가 아닙니다 하고 좌승지 박숙지는 대답하기를 임원준은 선조에서 더러운 행실이 매우 많았습니다. 그러나 무릇 사람이 처음에는 비록 불초했을지라도 뒤에 만약 행실을 고쳐서 착하게 되면 군자가 되는 것인데 이제 임원준이 행한 바를 살피건대 바로 시몬의 말과 같습니다 하였으며 승지 홍기들은 대답하기를 신은 초야의 천한 선비로서 뱃을한 지 오래지 아니하여 보고 들음이 넓지 못해서 임원준이 소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하고 주하부 승지 김승경은 대답하기를 신이 임원준과 같은 해에 급제하였으므로 자세히 압니다. 그 집이 본래 가난하였는데 근래에 갑자기 부자가 되어 가산이 매우 넉넉하니 무릇 사람은 재리에서 그 지조를 볼 수 있습니다 하였으며 우부승지 이경동은 대답하기를 신이 듣건대 임원준은 곡경 한 데에서 기신하였으나 쓰니 간사하고 바르지 못하며 이용에게 아부하다가 약을 훔쳐서 도망하였으니 그간의 더러운 행실은 다 기억하기 어렵습니다. 근래의 신이 임원준과 같이 경영관이 되어 그 사람됨을 살펴보니 굳센 행실이었고 무릇 말을 내는데 앞뒤를 돌아보면서 지체하고 머뭇거리며 발하지 아니하거나 발하고자 하다가 다시 그만두니 바로 시몬의 말과 같습니다. 무릇 소인의 태도가 진실로 이와 같기는 하나 근신하는 군자도 이와 같으니 신은 어떤 것이 신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 아들 임사홍의 태도는 이와 반대로 매우 교만합니다 하였다. 시몬이 말하기를 대신의 주인 태를 비록 가볍게 할 수 없으나 이제 홍문관 예문관과 대관들이 한 입에서 나온 것처럼 모두 임원준을 간신이라고 말하였는데 전하께서 무슨 까닭으로 듣고서 묻지 아니하십니까? 신은 전하께서 마음으로는 임원준의 간사함을 아시면서 묻지 아니하는 것인지 임원준을 옹호하고자 하여 묻지 아니하시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말하기를 임원준은 묘당의 대신인데 만약 그 간사한 형상을 물어서 이것이 사실이면 다시 용납할 수 없으니 이 때문에 묻지 아니한 것이다 하자 시몬이 말하기를 전하께서 한 사람의 간신을 보호하고자 하여 21명의 군자를 내치시니 이는 소인이 더욱 끓이는 바가 없게 되는 소위입니다. 신이 사관 표연말에게서 듣건대 전일 현석교의 일은 모두 임사홍이 몰래 사주한 바로서 그때 한 대가는 바로 임사홍의 신복이었습니다. 임사홍은 현석규의 하는 바를 사사로이 살펴서 행동하고 곧 말을 전하니 대관들이 임사홍의 술책에 빠져 저와 같은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시몬에게 묻기를 현석규는 소인인가 하자 시몬이 대답하기를 현석규는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온후 관화한 도량은 없으나 청계하에 이를 당하면 용감하게 말하니 무상한 소인은 아닙니다 하자 임금이 놀라며 말하기를 임사홍이 몰래 사주하여 현석규를 공격하였으니 바로 간사한 자이다. 너가 임사홍 부자와 더불어 혼인한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망정이지. 만약 그 간사함을 자세히 알지 못하였으면 어찌 감히 이같이 하였겠는가 하니 시몬이 말하기를 신이 비록 소원하고 미천하나 마음은 항상 사직에 있습니다. 두보이 시에 이르기를 해바라기 해를 따라 기울어지니 만물의 성품은 빼앗을 수가 없구나 하였으니 신이 진실로 이와 같습니다. 만일 국가가 위태로우면 신이 먼저 사직을 위해 죽어야 하기 때문에 감히 이처럼 주륙당함을 무릅쓴 것입니다. 만약 전하께서 신의 말을 듣지 아니하신다면 신은 적컨대 주사를 당하여 하늘에 계시는 조종의 영령께 저버림이 없게 하소서. 역경 박 외에 이르기를 큰 과일은 먹히지 아니한다고 하였는데
이제 홍문관, 예문관, 관원과 대관들이 모두 청함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신이 죽음으로써 감히 아뢰니 원하건대 전하는 신의 고충을 살피소서. 이는 비록 신이 하는 바이나 반드시 하늘에 계시는 조정의 영혼이 엄으로 시킨 것입니다. 하고 인하여 통곡하며 말하기를 신이 사직의 연고 때문에 감히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임사홍은 조부의 사랑하는 사위이며 일문의 망족입니다. 신의 아비가 평소에 지병이 있는데 만약 이 일을 들으면 반드시 놀라고 슬퍼하며 신을 심히 그르게 여기어 보지 않으려고 할 것입니다. 신이 또한 무슨 면목으로 다시 조부모와 부모를 보겠습니까?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경의 아비가 어찌 경을 그르게 여기겠는가 하니 시몬이 말하기를 신이 나라를 위해 어버이를 잊었으니 신은 진실로 낭패입니다. 하고 드디어 통곡하면서 물러갔다. 도승지 손순효가 아뢰기를 허문강 예문관 관원의 말한 바가 공정하였는데 언사 때문에 파직되었으니 사제에 어떠합니까? 하물며 이 양관의 20여 관원은 모두 선임된 자인데 하루아침에 모두 파면하고 새 사람을 얻고자 한다면 인재를 구하기가 또한 어렵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나의 생각도 그렇게 여긴다. 아직 제목을 내리지 말라. 이제 시몬의 말을 들었는데 만약 참으로 그렇다면 임사홍은 참으로 소인이다. 곧 임원준 부자와 표의원 말 등을 불러서 묻고 또 정승과 육조의 참판 이상과 대관을 불러서 참여하여 듣게 하라 하였다.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는 뜻은 박괴의 시운에서는 정의를 위하는 군자는 물러가고 이욕을 탐하는 소인들이 점점 왕성해 가는 것을 말하는데 큰 과일은 먹히지 않는다는 것은 그 가운데 군자의 도가 없어지지 아니하고 남아있어 다시 살아난다는 뜻이다. 망족은 이름 있는 칭족을 말한다. 성종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29일 경신 두 번째 기사 보승군 이합이 와서 아뢰기를 신의 손자 시몬이 전일 여러 번 광패한 말을 해서 상총을 번독하였으니 신이 시몬의 아비와 더불어 놀람을 이기지 못하여 엄하게 꾸짖었으나 시몬이 오히려 마음을 고치지 아니하고 이제 또 숙모부 임사홍을 헐뜯었으므로 인정과 천리에 어찌 이를 수가 있습니까? 신이 자손을 가르치지 못하여 이와 같게 하였으니 신은 대죄하기를 청합니다. 아니 전교하기를 시몬의 말을 공적인 것이고 사적인 것이 아니었으니 경은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성전실록 91권 성전 9년 4월 29일 경신 세 번째 기사 정성을 지낸 자와 의정부 6조의 참판 이상과 대간이 명을 받고 인정전 동쪽 뜰에 모였다. 홍문관, 예문관, 관원과 임원준, 임사홍, 박효원, 시몬을 불러 먼저 표위원말에게 묻기를 그대가 시몬과 더불어 말하기를 임사홍이 몰래 간관을 부추겨서 현석규를 탄핵하기를 꾀하였다고 하는데 그런 일이 있는가? 하니 표위원말이 말하기를 현석규가 임사홍에게 탄핵을 당하였을 때 신은 외임에 있어 그 자세함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 뒤에 서울에 이르러 수찬 김맹성을 보자 김맹성이 말하기를 정은이 되어 현석규를 논핵할 때에 임사홍이 사간 박효운과 헌납 김괴에게 편지를 주는 것을 여러 번 보고 박효운을 면책하였다. 하루는 예고를 하자 임사홍이 박효운을 빈청으로 끌고 가서 몰래 말하기에 마음으로 매우 거르게 여겨서 김교와 손비장과 더불어 의논하여 박효운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실행하지 못하고 체임되었는데 그들이 서로 통한 대개의 뜻은 박효운을 몰래 부추겨서 현석규를 공격하는 일이었다. 그때에 대관들이 처음에 임사홍에 부추겨서 지시함을 듣고 현석규를 공격하였다가 뒤에 임사홍의 간사함을 깨닫고 도리어 공격하고자 하였으나 처음에 임사홍의 술책에 빠진 책임을 질 것을 두려워하여 중지하였다고 하였습니다. 김맹성이 또 말하기를 처음 현석규를 탄핵할 때는 단지 현석규의 말이 공손하지 못한 것을 논하였을 뿐이고 소인이라고 지목하지는 아니하였는데
그 뒤에 김언신이 왕안성 노기에 비교되는 소인이라고 하였으니 실은 현석규가 소인이 아니라 임사홍이 참으로 소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은 김맹승의 말을 듣고 시문에게 말한 것뿐입니다. 하자 김맹승에게 묻기를 그대가 표연말과 더불어 임사홍의 일을 말한 적이 있는가? 하니 김맹승이 말하기를 신이 정원으로 있을 때 현석규가 요화를 욕하는 것을 가지고 차자를 올리자 간언을 명소하여 물으니 현석규가 아뢰기를 홍귀다를 욕한 일을 대간에서 깨달음은 매우 옳습니다. 전일에 이 세좌가 가치였을 때 신이 대간은 공론이 있는 곳이므로 죄를 가할 수 없다고 아뢰었는데 무릇 대간에서 이를 들으면 어찌 아뢰지 아니하겠습니까? 다만 나를 미워하는 자가 대간에서 에게 누수라는 것을 두려워할 뿐입니다 하였습니다. 신이 이것을 듣고 물러나 사이약방으로 가서 손비장 박효원, 김계와 더불어 같이 앉았는데 박효원이 한 작은 편지를 펴보면서 말하기를 임사홍의 말이 오늘 하문할 때 현숙규가 전일 이 세좌에게 주의를 가할 수 없다고 한 일을 아뢰었으니 그 뜻은 대개 대간에게 위복을 보이려고 한 것이다. 정은이 실로 욕을 당하고 갔으니 이를 공격해 다스리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하기에 내가 대답하기를 별로 욕을 보인 일이 없다고 했다 하였습니다. 이나여 김계와 더불어 노여워하며 이르기를 대간에서 편지로서 서로 통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그 뒤에 박효운이 빈청에서 임사홍을 자주 만나므로 김계도 옳지 못하다고 생각하여 면책하였습니다. 그 뒤에 하루는 손배장 김계와 더불어 의논하여 박효운이 임사홍과 통하는 잘못을 공격하려고 하다가 중지하였습니다. 하루는 손비장이 박효운을 나무라기를 이 일의 말의 근거를 명백하게 깨달하지 않으면 그대가 그 허물을 질 것이다고 하자 박효운이 대답하기를 내가 마땅히 달게 받겠다. 또 듣건대 요즘 현석규가 임사원과 더불어 서로 싸운다고 하는데 만약 이를 공격하면 전일의 일이 모두 드러날 것이다 라고 하기에 우리들은 옳게 여겨 차자를 올려 현석규와 임사원이 서로 싸우는 일을 탄핵하기를 청하였습니다. 신이 표연말에게 이르기를 임사홍의 간사하고 고치 못한 일은 조계에서 일찍이 간략하게 진술하였으나 다만 그때 동료와 더불어 곧 공격해서 다스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다. 이 앞서는 현숙계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였으나 이제 생각하니 지나치게 악한 일이 있었다는 것은 듣지 못하였다. 김언신이 비록 소인이라고 말할지라도 내 생각에는 연석규는 소인이 아니고 임상이 참으로 소인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또 김계에게 물으니 김계가 말하기를 신이 헌납으로 있을 때 박효운이 여러 번 말하기를 현석규가 동료과 대하기를 공손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탄핵하는 것이 옳다고 하였으나 신 등이 따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뒤에 손비장과 더불어 차자를 올려 현석규를 논하자 말의 근거를 하문하신 뒤에 박효운이 작은 서간을 펴 보이기에 신이 보았더니 대의는 현석규가 김맹성을 업신여겨 욕한 일이었습니다. 작은 서간이 온 것을 물으니 박효운이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조금 있다가 신이 빈청에 이르자 박효운이 뒤에 이르렀는데 신등이 물으니 박효운이 말하기를 노공필이 보기를 청함으로 사약방에 이르자 임상도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손비장 김맹성과 더불어 나무라기를 이처럼 혐의스러운 때에 서로 만나보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이튿날 신이 박효운을 보자 박효운이 말하기를 어제 저녁에 임사홍이 집에 가니 임사홍이 말하기를 내가 대의를 가지고 현석규를 크게 꾸짖으니 현석규가 머리를 숙이고 대답하지 못하였다고 하고 또 말하기를 현석규와 같이 있기는 형세가 어렵다고 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동료들이 모두 본사에 모였는데 박효운이 말하기를 현석규와 임사홍이 크게 서로 힐책하는 것을 들었으니 탄핵할 만하다고 하기에 신등이 말하기를 무엇을 자세히 알아서 탄핵하겠는가 하니 박효운이 말하기를 여러 승리는 모두 상직방에 들어갔고 이극기가 울면서 말렸다고 하였습니다. 신등이 이를 어렵게 여겨서 말하기를 다른 곳에서는 보고 들을 데가 없으며 오직 사간이 사살의 임사의 말을 들은 것을 가지고 탄핵하는 것은 적당치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박효운이 말하기를 서로 힐책한 일은 여러 승지가 함께 알고 조사도 들은 자가 있으니 논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기에 신등도 옳게 여겨 차자를 올렸습니다 하였다. 다음에 박효운에게 물으니 박효운이 말하기를 전일에 사관으로 있을 때 현석규가 홍기다를 욕한 일을 가지고 임사홍이 편지를 통하여 이르기를 도승지가 부하를 욕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하였는데 신이 편지를 손비장에게 보였습니다. 그 뒤에 동료 가운데서 회의하기를 현석규의 하는 바가 예양하는 뜻의 어긋남이 있으니 공격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고 하자 의논이 결정되어 차자를 올렸습니다. 뒤에 임사홍이 편지를 통하여 이르기를 승정원에서 질문할 때 정은이 모욕을 받고 갔다 운운하였는데 얼마 안 되어 임사홍을 사약방에서 만나자 임사홍이 말하기를 현석규가 비록 도승지가 되었을지라도 부하를 욕하는 것은 마땅치 못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김계가 신의 집에 이르자 드디어 김계와 더불어 임사원과 현석규가 서로 힐책한 일을 말하고 현석규를 공격할 것을 의논하였을 뿐입니다. 하므로 시몬을 불러서 임원준의 일을 물으니 시몬이 말하기를 전일에 듣건대 성령대군의 계후를 의의할 때 임원준이 신의 조부 보성군으로 하여금 뒤를 잇게 하기를 꾀하였는데 국가에서 열산스로 하여금 뒤를 삼게 하자 하루는 숙모인 임사홍의 아내가 하인을 보내어 신을 불러서 임원준을 만나보게 하였습니다. 임원준이 신에게 이르기를 너의 조부 보성군이 성령대군의 뒤를 이을 만한데 어찌 못하였다. 이에 앞서 오천 부정은 첩의 아들인 까닭으로 양녕대군의 뒤를 잇지 못하였는데 이제 열산수도 첩의 아들이므로 성령대군의 제사를 받을 수 없으니 너가 오천 부정을 가만히 부지켜서 열산수의 예를 끌어들여 상언하도록 하라. 그러면 함양군은 이미 양녕대군의 제사를 받들었으므로 갑자기 바꿀 수 없으며 열산수는 저절로 이 예에 의하여 성령대군의 후사가 되지 못하고 보성군이 마땅히 뒤를 잇게 될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 말을 간율하다고 여겨서 대답하기를 정조부 효령대군의 뜻이 이와 같지 아니하셨는데 조부 보성군이 어찌 대군의 뜻을 어기고 제사를 받들고자 하겠는가 하자 임원준이 말하기를 대군이 나이 80이 넘었는데 어찌 세상에 오래 살겠는가. 비록 아버지의 뜻을 어길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는가 하였으니 이것이 참으로 소인의 말이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깨달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원준이 말하기를 신은 본래 시몬을 알지 못하고 단지 보성군의 집에서 서로 보았을 뿐이며 신의 집에 불어서 성령대군은 봉사의 일을 더불어 말한 적은 진실로 없습니다 하며 공사를 서서 입게 하자 정승들이 아뢰기를 임원준과 시몬의 공술한 바가 매우 다르니 창간에 면질을 하게 하소서니 전교하기를 가하다 하고서 곧 두 사람을 불러서 면질을 시켰다. 시몬이 임원준의 성령대군 계후를 모의한 일을 매우 분명하게 말하는 임원준이 말하기를 자네가 말하는 것은 도무지 허망하다. 자네를 그대의 조부 보성군 집에서 한두 번 보았을 뿐이다. 임사홍이 일찍이 말하기를 주계가 그를 지어 두 번이나 내게 보이면서 말하기를 승지가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을 깨달하지 아니하느냐고 하니 이는 반드시 이를 일으킨 사람이라고 하며 항상 그 아내에게 경계하기를 내가 없을 때에 주계가 만약 오거든 삼가에 서로 접촉하지 말라고 하였는데 내가 어찌 자네를 청할 이치가 있겠는가 하며 하물며 보성군 계후의 일은 저는 내게 상관되는 것이 아닌데 자네와 더불어 모의할 이치가 만무하다. 설사 보성군이 비록 성령대군의 뒤를 이을지라도 그 전미는 반드시 아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딸에게는 관여됨이 없으니 내가 자네와 더불어 모의하지 아니한 것은 명백하다 하자 시몬이 말하기를 내가 승지에게 민간의 일을 전달하라고 이른 것이 옳지 못한가? 또 그대가 나를 집에 청하여 나를 문에서 맞이하고 ing랑에서 마주대에 앉아 조부 보승군 후계의 일을 가지고 나를 달랬는데 내가 그 마음이 간율함을 보고 대꾸하기를 이는 대군의 뜻이 아닌데 조부께서 어찌 감히 그 뜻을 어기겠는가 하니 그대가 곧 답하기를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어찌 오래 살 수 있겠는가 비록 그 뜻을 어길지라도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라고 그대가 말하지 아니하였는가 하자 임원준이 말하기를 나는 참으로 말하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시몬이 말하기를 어찌하여 숨기는가
불초하도다 이 사람이여. 이것이 내가 소인이라고 이르는 바요. 내가 전일에 글을 올려 세조조의 신하를 쓰지 말기를 청하였는데 비록 쓰지 말라고 말하였으나 어찌 좌우에 있는 재상을 이르겠는가. 이는 그대를 가리켜 말한 것이요. 하자 임원준이 말하기를 자네도 태종의 손자인데 어찌하여 말을 그렇게 하는가. 어찌하여 나를 불초하다고 이러는가. 자네가 임상과 삼촌인데 자네가 이를 헐뜯고자 하니 인정과 천리에 어떠한가 하니 시몬이 말하기를 나는 나라를 위해 말하는 것이고 다른 것은 있지 아니하오. 예전에 아버지가 병이 있을 적에 그대가 약을 준 은혜로 그 생명을 건졌으니 그 은혜가 지극하게 중한데 내가 어찌 옛 은혜를 잊고 말하는 것이겠는가. 어찌 사사로움이 있어서 그러하겠는가. 단지 사직이 있는 것만 알 뿐이고 다른 것은 돌아보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하자 이문준이 말하기를 내가 약을 주어 그대 아버지의 병을 고친 것을 가지고 불쾌하다고 하는가? 이제 보승구를 만나보니 말하기를 주계가 이르기를 글을 올려 세조조에 신하를 쓰지 말라고 한 것은 마음으로 지목한 바가 있어서 말한 것인데 임사홍이 세조조의 신하는 모두 쓰지 말라고 계달한 것으로 여긴 까닭에 보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라고 하였으며 또 이르기를 오늘 아침에 성상께서 승지들에게 임원준의 간사한 형상을 묻자 그 중에 끝에 있는 새로 제수된 승지가 그 허물을 자세히 말하였습니다. 라고 하였다 하였으니 자네가 말한 바는 모두 것이고 거짓이고 망령된 것이다 하자 시몬이 말하기를 이 말은 내 입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망령되게 말하는가 하였다. 임은준이 여러 정승에게 고하기를 보승군이 이제 곤례에 있으니 불러서 면대하기를 청합니다 하자 시몬이 말하기를 어찌 할아버지와 손자가 서로 대질하는 도리가 있는가 하니 정승들이 모두 말하기를 진실로 우리들이 마음대로 부를 수 없다 하였으므로 이 뜻을 입게 하자 전교하기를 보승군을 불러서 물어보라 하여 불러서 물으니 그 말이 임원준이 말한 바와 같았다. 시몬이 그 조부에 부르짖으며 고하기를 천년 후에 손자로 하여금 누명을 얻지 말게 하소서 하므로 좌우에서 말리자 시몬이 잠잠하였다. 한 명의 등이 아래기를 임원준과 시몬 양쪽이 공정이 없으니 그 말을 듣고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임원준과 시몬의 일은 모두 기각하고 양관의 사람을 불러서 임원준과 임사홍의 소인됨과 간사한 형상을 묻게 하라 하자 부제학 유전이 말하기를 임상은 평상시 행동이 거만하여 남을 공손하게 대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불순하다고 생각하였으나 별로 밝게 드러난 허물이 없기 때문에 즉시 계달하지 못하였습니다. 요즘 임사홍이 계달한 바 천재가 마침 그렇게 된 운수인데 경계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며 대간에서 이를 너무 쉽게 말하니 마땅히 견책하는 뜻을 보이도록 하소서라고 하는 등의 말은 정상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소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입니다. 임원주는 평상시에 그 아들을 가르치지 못하였고 또 갑자는 과장에서 대신 제수라의 도침군을 정하였고 뒤에 의서를 습독할 때 이용의 집에서 약을 훔쳐 도망하였으니 이 때문에 간사하고 탐탁하다고 이르는 것입니다 하고 전한 이 형언은 말하기를 임사원과 나이가 서로 같지 아니하고 또 일을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하나 이 앞서 집이로 있을 때 경련의 일로 예고라의 그 사람의 됨됨이를 보니 가볍고 급하여 순진한 기운이 없었고 요즘 계달한 말이 참으로 소인이기 때문에 소인이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임원주는 과거에서 그를 대신 제수라고 약을 훔친 등의 일이 매우 간사하였는데 그 뒤에 비록 벼슬에 통하기를 허락하였으나 마음과 행실을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간사하고 탐탁하다고 이르는 것입니다. 하고 직제학 유수는 말하기를 대저 군자는 공손하고 온유한데 임사홍은 평상시에 사람을 대하는 데에 공손하고 온유한 덕이 없기 때문에 착한 무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요즘 계달한 말이 모두 소인이기 때문에 배척하여 소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입니다. 임원주는 과장에서 그를 대신 지어주고 약을 훔쳐 도망하였기 때문에 배척하여 간사하고 탐탁하다고 지목한 것입니다 하였으며 은교 최수는 말하기를 신은 임사원과 같은 벼슬임으로 항상 같이 있어 그 사람됨을 보니 엄음하고 심술이 바르지 못하나 이를 맞지 아니하여 구체적으로 들 수가 없었는데 요즘 일을 행한 자체를 보건대 전일에 본 것과 합치하기 때문에 소인이라고 이르는 것입니다. 임원주는 용의 집 문객으로서 약을 훔쳐 도망하였고 또 과거에서 그를 대신 지어 죄를 받았으니
당시 재상 가운데는 이 같은 사람이 있지 아니하여 나라 사람들이 모두 탐하고 간사하다고 말하기 때문에 간사하고 탐탁하다고 지목하는 것입니다 하였고, 부은교 이 우보는 말하기를 임사옹은 엄엄하여 언행이 바르지 못하고 요즘 계달한 일이 모두 소인의 하는 짓이며, 임원주는 약을 훔치고 그를 대신 지었던 등의 일이 모두 간사하고 탐탁하지 않기 때문에 이로써 지목하는 것입니다. 한이 명하 임사옹 박효원 김맹선 김교 김괴 표 연말은 의금부의 해부 화계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시문이 항상 스스로 이르기를 학문은 경수를 궁구하였고 마음은 정리해 두었으니 나는 바로 성년의 무리이다 라고 했는데, 이제 조부와 대면하면서 성난 못소리로 부르짖으며 모르는 사람같이 하니 성년의 무리라는 자가 과연 이와 같을 것인가 하였다. 시문이 바르지. 또 침구는 조지소에서 당나무 원료를 다듬어서 종이를 만들던 군정을 말한다. 성조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30일 신유 첫 번째 기사. 어제 모임에 참여한 여러 신하를 서빈청에 불러 임사홍이 박효운을 가만히 부지켜서 현석규를 공격하기를 꾀하였던 등의 일을 모르니 임사홍이 말하기를 전에 성지가 되었을 때 도성지 현석규가 홍기다를 욕한 일을 대사관 손비장의 집에 가서 말하였더니 손비장이 듣고서 놀라고 탄식하였습니다. 신이 말하기를 승정원은 백관들이 모여서 보는 곳인데 이러한 일이 일어났으니 홍기달이 비록 월사하였을지라도 현석규가 진실로 잘못이다라고 하자 손비장이 답하기를 현석규가 과연 잘못이다고 하였습니다. 뒤에 사관원에서 차자를 올렸던 날에 박효운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대략의 뜻은 그날 정은 김맹성을 승정원에 불러서 질문할 때 현석규가 손에 차자를 가지고 계달하기를 팔을 걷어 올린 것은 더운 때문이고 너라고 일컫는 것은 신은 홍기달에게 말하기를 승정원의 구례를 폐하려는가. 비록 강맹경이 도승지가 되고 신석주가 동부승지가 되었을지라도 어찌 이와 같을 수가 있겠는가고 한 것입니다. 동부승지가 월차하여 말한 일은 신이 진실로 노여워하였습니다. 그가 노할 때를 당하여 침과 거품이 나왔으니 신이 어찌 노하지 아니하였겠습니까? 그같이 무례한 행동은 신은 실로 없었습니다. 이제 사관원에서 신을 끌이어 무고하여 죄를 얽는 것이 이미 심하니 신은 진실로 마음이 아픕니다. 전일에 이 세자가 같이였을 때 울면서 간한 것은 단지 공론을 위한 것뿐인데 신이 무슨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했는데, 이때 김맹성은 듣고서 잠잠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현석규가 간관에게 대하여 말이 공손하지 못하니 정은이 반드시 다시 와서 깨달을 것이라고 여겼는데 사관원에서 다시 논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신이 또 박효운에게 편지로 통하기를 도승지가 동료를 능멸할 뿐만 아니라 정은도 욕을 보고 갔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또 박효운을 사이악방에서 만나 서로 말을 나누었으나 그 말은 오래되어 잊어버렸습니다. 그 뒤에 박효운이 또 신의 집에 이르러 말한 것이 지금은 잊었으나 청근대 박효운에게 물으소서. 그 뒤에 어떤 날 또 손비장과 박효운에게 편지하였는데 그 말도 있기는 하였으나 서로 통한 대개의 뜻은 현석규를 탄핵하려고 한 것입니다 하였다. 어제 홍문관 가는 가운데 미처 묻지 못한 자에게 물으니 교리 김건권이 말하기를 신은 후진으로서 임사원과 함께 있지 아니하였고 또 일을 같이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임사홍 행정을 자세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평상시 거동이 황망하고 일이 엄휼하기 때문에 올바른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는데 요즘 계달하는 바가 모두 소인이나 하는 짓이기 때문에 소인이라고 배척하는 것입니다. 임원주는 과장해서 그를 대신 지었고 이용의 집에서 약을 훔쳤으며 또 민발과 더불어 신의 처부 이덕량의 집에 이르러 바둑을 두다가 너라고 일컬으면서 서로 싸웠기 때문에 배척하여 간사하고 탐탁하다고 지목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교리 안침 부교리 권경우 김은 수찬 이 장씨는 말하기를
임사홍은 거동과 언어가 엄험하고 바르지 못하므로 항상 이르기를 이 사람이 권세를 잡으면 반드시 나라를 그르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요즘 계달한 바 천단을 좋게 두려워할 것이 없고 이단을 좋게 물리칠 것이 없으며 대가 내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한 말은 소인의 정상이 모두 드러난 것이므로 배척하여 소인이라고 지목하는 것입니다. 이 먼주는 과장에서 그를 대신 지었고 용의 집에서 약을 훔쳤으며 황수 신에게 뇌물을 주고 벼슬을 얻었다가 일이 발각되어 신장을 받고 벼슬을 빼앗겼습니다. 또 의금부 당상이 되어 김정광의 옥사를 공문하게 되자 납포인 김조막의 뇌물을 받고 그 죄를 가볍게 논하였는데 이로써 본부 및 좌참찬과 경영관이 갈리었습니다. 또 이 등량의 집에서 민발과 도박으로 인하여 서로 싸웠으며 또 본래 가난한 집안이었는데 자신이 거부가 되었으니 당시에 유식한 선비가 임원준 부자를 대임 소임이라고 일컬었기 때문에 간사하고 탐탁하다고 지목하는 것입니다. 하였으며 대사원 유지는 아래기를 이제 임사홍이 박효운을 몰래시켜 현석규를 공격한 일을 보건대 그때 김언신이 지평이 되어 현석규를 노기 왕안석에게까지 비기하기까지 하였는데 김언신이 임사홍과 더불어 가까운 이웃으로 본래 교분이 있어 조석으로 상종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임사홍이 시킨 것입니다. 또 그때의 유자강의 상소가 김언신의 아랫바와 같이 뜻이 같고 김언신과 유자강이 서로 사겨 친하였으니 이는 반드시 부동하여 탄핵한 것입니다. 함께 추국함이 어떠하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좋다. 의금부에 내려서 공문하게 하라 하였다. 임금이 선정전에 나아가자 전에 정승을 지낸 자와 의정부 6조 참판 이상 대간이 입시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사람을 알기가 심히 어렵다. 내가 홍문관 예문관 양관의 상소를 보니 임사홍을 소인이라고 한 말이 있어 친히 물으니 양관 사람이 대답하기를 언어와 고등이 모두 소인이고 또 요즘 말한 바가 바로 소인의 일이라고 할 뿐 아무 일도 아무 일이 소인의 일이라는 것을 두루 말하지 아니하나 내 생각으로도 임사홍이 요즘 말한 바는 과연 잘못이라고 여긴다. 그러나 이것이 어찌 소인에 이르겠는가? 그러므로 내가 말하는 자를 아울러 파면하였는데 주교의 말을 들으면 미처 말에 관련된 사람들에게서 들으니 임사홍의 한 바는 참으로 소인이다. 양관 사람이 모두 임사홍이 소인인 것을 알았다고 말하였다. 임사홍이 승지와 참의를 지내도 소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다가 지금에 이르렀어야 말하니 진시로 잘못이다. 그러나 임사홍이 이미 반을 자백하였으므로 그 소인의 형상을 끝내 덮을 수는 없는 것이다. 양관 사람들의 말이 이에 이르고 무고가 아님이 드러나서 내가 그들을 복직시키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한 명회가 대답하기를 상교가 마땅합니다. 예로부터 붕당은 국가의 큰 병통이 되므로 전하께서 처음 저기하신 때로부터 신이 이 폐단을 두루 진술하여 이 풍조가 점점 커지면 나라가 나라답지 않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신 등이 명을 듣고 임사홍을 공문하였던 바 그 공사의 대략은 이미 자복하였으나 편지의 사연은 명백하게 말하지 아니하니 말로서 그 정상을 알아낼 수 없습니다. 또 양관 20여 명의 관원이 모두 한때의 명사이므로 반드시 소견을 가지고 계달하였을 것인데 어찌 무고이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승리를 불러서 말하기를 양관 사람들의 벼슬을 회복시키고 또 그때의 대간으로 임사홍의 술책에 빠져 남의 과실을 탄핵한 자는 임사홍과 다름이 없으니 손비장, 김언신, 김괴, 김맹성, 표연마를 아울러 공문하는 것이 가하다 하자 정은 성담년이 말하기를 간사함과 바른 것은 마땅히 일찍 분변해야 할 것인데 만약 전하의 발그심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분변하겠습니까?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임금 노릇하기가 또한 어렵지 아니한가? 내가 대간을 이목으로 삼았는데 이제 이와 같으니 내가 정치하기가 참으로 어렵다. 임원준이 성령대군을 봉사하는 일에 효령대군은 노쇠하여 곧 죽게 될 것이라고 하였으니 이 말이 매우 야박하다. 그러나 말의 증거가 없으니 공문하기는 어렵다. 비록 죄를 줄 수는 없을지라도 묘당이 있을 수 없는 것은 명백하다 하였다. 유지가 말하기를 신등이 홍문관 예문관 관원의 공사를 보건대 임원준의 더러운 행적은 입으로 차마 말할 수 없는데 그 죄가 어찌 낭묘의 벼슬을 파면하는 데 그칠 뿐이겠습니까? 성상께서 양관의 공사를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박효우는 한미안 가게에서 나서 포일 때로부터 임원준의 집에 기식하여 가신과 같았으니 임사홍의 지시를 받은 것이 명백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마땅히 그 공사를 보겠으나 또한 어찌 더 믿을 수 있겠는가 하였다. 장령 박숙달이 아뢰기를 지난해 김원신, 유자강이 현석기를 소인이라고 거론하였는데 두 사람의 말이 우연히 일치하였고 또 이들의 교분이 두터워서 반드시 서로 약속하고 한 것일 터이니 유자강을 아울러 추구하는 것이 어떠하겠습니까? 유자강은 말할 책임이 없는데도 감히 말하였으니 이것이 또한 의심스럽습니다. 아니 임금이 말하기를 좋다 하였다. 드디어 나오네 유자강. 여러 신하들이 나가자 전교하기를 표 연말이 나에게 말하지 아니하고 주계가 말하였으니 매우 간사하다. 만약 주계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찌 알았겠는가. 내가 매우 기뻐한다. 그를 위로하고 타일러서 보내라 하였다. 성정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30일 신유 두 번째 기사 홍문관 예문관의 관원을 복직시키게 하였다. 성정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30일 신유 세 번째 기사 예문관 대교 서팽소 등이 아뢰기를 신등이 합사하여 임사홍을 탄핵하자 본교 최을두가 처음에는 의논에 참여하다 갑자기 세력을 두려워하여 아버지의 명령이라고 칭탁하여 마침내 피하고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신등은 하루라도 같이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그의 아버지를 불러서 그 이유를 묻게 하라 하자 순환현령 최신안이 한이 와서 대답하기를 본교표 연말이 일찍이 신의 집에 이르러 최을두와 더불어 말하기를 본관에서 상소하여 임사홍을 논하고자 한다고 하자 최을두가 신에게 말하므로 신이 말하기를 사관은 직책이 일을 기록하는 데인데 글을 올려 사람을 논평하는 것은 직분이 아니며 또 요속이 당상의 죄악을 드러내어 말하는 것은 사문의 풍교에 어긋남이 있다고 하여 굳이 말렸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사무로 하여금 분문하게 하고 이조로 하여금 최을두의 벼슬을 바꾸게 하라 하였다. 성전실록 91권 성종 9년 4월 30일 신년 네 번째 기사 의정부 주하 참찬 임원준이 글을 올렸는데 이러하였다. 그의 생각하건대 남을 헐뜯거나 기리는 데에는 그 실상보다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함이 없습니다. 그 사람을 탄핵하고 배척하여 기어이 제함하려고 하자면 말을 반드시 매우 해롭게 하니 매우 해롭게 하지 아니하면 상청을 움직여 그 뜻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이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갑에게 노한 것을 을에게로 옮기고 아들을 탄핵하면서 아비에게 미치는 것은 진실로 전에 듣지 못한 일이므로 신이 통민함을 이기지 못하는 바입니다. 감히 천위를 번복하고 말을 피할 줄 모르는 자입니다. 이제 예문관에서 임사홍을 배척하고자 하면서 침해함이 신에게 미쳤으니 그 글에 이르기를 간사하고 탐탁함이 한때의 으뜸이었으니 더러운 행정은 선조로부터 나타났다고 하였습니다. 신은 생각하건대 정직함과 간사함은 마음속에 쌓여 있는 것이고 탐탁과 염정은 일을 행하는 데 나타나는 것인데 만약 신이 참으로 간사하다면 이미 마음에 쌓여서 반드시 일을 만들었을 것이며 일을 만들었으면 반드시 정사에 해함이 있을 것인데 신이 일을 만들어서 정사를 잘못하게 하여 예문관으로 하여금 알게 한 것은 어떤 일입니까? 신을 가리켜서 진실로 탐탁하다고 한다면 신은 일찍이 전곡을 맞거나 수령의 임무를 맡지 아니하였으니 감독하면서 스스로 도둑질한 일이 없었습니다. 또 일찍이 이조 병조의 판사가 되어서는 벼슬에 있으면서 권세를 부린다고 사람들이 비방하는 논의가 없었으니 비록 탐하고자 할지라도 얻을 수 없었는데 예문관에서 신을 가리켜 탐탁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하겠습니다. 신이 세종조의 나이 22살 때 장옥에 나가 놀면서 정문을 대신 지었다가 친구 30여인과 더불어 일시에 같이 죄를 받았습니다. 세종께서 신의 헛된 명성을 잘못 들으시고 불러서 시부를 시험하여 크게 칭찬하고 상으로서 책과 의복을 하사하였으며 벼슬을 띄어 올려 제수하여 용비시를 찬집하게 하시니 신이 성명께서 알아주시는 언어를 받아 진실로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세종께서 대군으로서 중국에 조문 가실 때 문관, 무관을 뽑아서 따르게 하였습니다.
이 앞서 이용이 신의 사부를 과천하여 신이 여러 번 예접을 받았는데 세조께 뽑힌 바가 되자 신이 자신에게 붙지 아니하고 세조를 따르고자 하는 것을 꺼려 기묘한 꾀를 써서 그 따라가는 것을 저해하려고 하였습니다. 하루는 불러서 전송한다고 이름하고 머무르게 하며 두어 잔의 술을 마시게 하면서 말하기를 자네의 나라를 빛낼 문장을 가지고 만약 형님을 따라가면 다른 나라의 전도를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하고 또 말하기를 소합환을 만들고자 하니 들어갈 약재의 좋고 나쁨과 양의 다수를 보아 달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나옴에 미쳐 내이 송첨을 불러서 주사, 침향, 서각 등 값이 비싼 약재 한 봉지를 싸가지고 승정원에 고하도록 하고 말하기를 이것은 임원존이 우리 집 약을 도둑질하여 나타난 작물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도성지 강맹경이 그 실정을 밝게 알고 송첨에게 답하기를 임원준이 만약 관물을 도둑질하였으면 마땅히 유사에 해부하여 주의를 다스릴 것이나 대군의 사제에서 훔친 물건을 어떻게 계달하겠느냐 하고 또 말하기를 대군이 선비를 잘 대접한다고 일컬었으니 비록 금이나 옷 같은 보물일지라도 아끼지 아니할 것인데 하물며 이 약물을 위해 사람을 해치겠는가. 이는 반드시 좌우에 간사한 소인들이 농간한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세조께서 듣고 곧 신을 본궁 침실 창밖에 불러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동생이 천연을 생각하지 않은 것이 옳으다. 나의 연구 때문에 너를 모함하고자 하니 하늘이 어찌 알지 못하겠느냐. 다만 지금은 주상이 어리고 권간이 정권을 천단함으로 너가 떠나지 아니하면 반드시 곤장 아래에서 죽을 것이다. 목숨이 아까우니 날이 새거든 모름지기 일찍 이 외방으로 가서 산골에 숨어 있다가 내가 귀국하기를 기다려 오도록 하라고 하셨으니 신이 용에게 곤욕을 받은 것과 세조께서 신에게 부탁한 심활한 대왕 대비께서 자세히 아십니다. 세조께서 정난하신 후에 교지를 내려 용의 죄를 낱낱이 헤아렸는데 신의 이 일도 역시 한 조목에 들어갔었습니다. 예문관에서 이른바 더러운 행적이라고 한 것은 반드시 이를 가리킨 것입니다. 신의 일은 이미 37년이 되었으며 신이 여러 번 세조의 은혜를 잊고 유적의 이름을 도둑질하여 장령 탁배되었고 덕종께서 세자가 되었을 때 신이 필선 보득이 되어 서연에서 모셨습니다. 예종께서 세자가 되었을 때는 역시 빈객에 참여하였고 호조, 병조, 형조, 예조, 내조의 찬판과 공조, 예조 두 조의 판서를 지냈습니다. 지금의 조정에 이르러서는 두 번의 정부에 들어갔고 두 번이나 경악에서 모셨는데 20년 사이에 조정에 가득한 진신들 중 어찌 한 사람의 어진 재산과 한 사람의 어진 대간이 없었겠습니까? 시종하고 논사하는 반열의 신진으로 떠드는 선비가 또한 적지 아니하였는데 어찌하여 신을 가리켜서 탐탁 간사함으로 먼 지방으로 내쳐버리라고 하는 이가 한 사람도 없이 조정의 반열을 더럽히고 성시의 청명한 정치에 누가 되게 했겠습니까? 더럽고 악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은 혹 남의 처첩을 도둑질하거나 윤상을 무너뜨리고 어지럽게 하는 것이며 이러한 몇 가지가 아니면 더러운 행실이라고 이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자로서 신실로 겸인 지제가 있는 자라면 친구와 친척을 위해 차작하는데 이는 장옥중의 서로 의뢰하는 예산 일입니다. 신이 약을 훔쳤다고 이러는 것은 바로 용과 세조 사이의 일이므로 비록 정난 후에 하교의 뜻이 없었을지라도 당시 식자들이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또 간사 탐탁하다는 것은 용천하고 비루한 것이니 만약 관우 장자라면 비록 평상시에 종을 꾸짖을 때에도 이 네 글자를 가볍게 남에게 가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물며 문과 출신자는 선생과 후진의 분수가 있으며 좌주와 문생에 이르러서는 비록 자기의 뱃슬이 위에 있을지라도 항상 서로 추손하며 감히 항례하지 못하며 대략 부자의 격차와 같은데 고려 때에는 비록 권신이 집권하였으나 조정의 위에서는 이 풍습이 없어지지 아니하였으니 500년 나라를 유지하게 한 바는 사문의 풍속이 엄함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예문관의 여러 선비는 혹은 신의 문생이고 혹은 임사홍의 문생인데 한 입으로 간사 탐탁의 네 글자를 문득 신에게 이끌고 조금도 용서하지 아니하니 신이 의정부에서 대죄하면서 이러한 큰 부끄러움을 당하여 조정의 풍속을 허물어뜨렸습니다. 이는 다름이 아니라 임사홍의 나이 겨우 30살에
특별히 발탁되어 성종원이 장이 되었고 임광재가 공주에게 장가들어 특별한 은혜가 이에 이르렀으면 은총이 지나치고 복이 넘치니 천도도 가득한 것을 미워하고 겸손한 것을 좋아하는데 하물며 사람이겠습니까? 예문관에게서 크게 성내어 배척하고자 함이 마땅합니다. 다만 그 아들에게 성낸 것을 그 아비에게까지 미치는 것은 신이 진실로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특별히 가엾게 여기시어 신의 벼슬을 파면시켜 영영 전리로 돌아가 한가롭게 살면서 허물을 반성하며 여생을 보존하게 하시도록 지극히 소원하여 마지 않습니다. 임금이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염정은 청렴하고 고요합니다. 용비시는 용비여 청가를 말한다. 천년 현은 부자 형제들의 전륜의 지친을 말한다. 겸인지제는 몇 사람을 당할 만한 재주를 말한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4월 30일 신유 5번째 기사. 허종을 의정부 주하참찬으로 윤효손을 가정대부 한승부 주하윤으로 윤호를 한승부 의윤으로 손순효를 승정원의 도승지로 박숙진을 주하승지로 홍기달을 우승지로 김승경을 주하부승지로 이경동을 우부승지로 김계창을 동부승지로 삼았다. 성전시록 91권 성종 9년 5월 1일 임술 첫 번째 기사. 경년에 나아갔다 강하기를 마치자 영사 한명회가 아뢰기를 이용은 선비를 조하여 조금이라도 한 가지 재주만 있으면 모두 문객이 되기를 허락하였습니다. 세조께서 명나라 서울에 가실 때 임원준의 의술을 잘 알고 잘하고 문학에 있어 함께 동행하려고 하니 용이 이를 싫어하여 임원준이 약재를 도둑질을 하였다고 하였습니다. 형조에 고하여 장차 중지를 가려고 하자 세조께서 임원준으로 하여금 도망하게 하였는데 일찍이 말하기를 내가 아니면 임원준은 죽었을 것이다. 약을 훔쳤다는 것은 거짓된 일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였는데 임금이 말하기를 그렇다. 세조께서 일찍이 그런 말씀을 계시었다. 지금 약을 훔쳤다고 말하는 자가 어찌 진실로 그 사실을 알겠는가? 황수신의 일은 참으로 그러한가? 하니 한명회가 아뢰기를 이것도 옳지 않습니다. 임원준은 젊어서부터 의술의 이름이 있어서 이것으로 황수신에게 벼슬의 제수를 얻은 것이지 뇌물로 바치고 그래 된 것은 아닙니다 하였다. 대사관 안관후가 아뢰기를 임원준이 만약 뜻이 있는 선비라면 일찍이 문학으로 세상에 드러났을 것이며 반드시 황수신에게 뇌물을 바침으로 인해 벼슬을 얻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김조막의 일은 참으로 그러한가 하였는데 영사 노사신이 아뢰기를 신이 임원준과 더불어 한때 의금부 관원이 되었는데 김정광이 김조막의 재물을 받아들인 일이 드러나서 조율하자 임원준이 가볍게 논죄한 까닭으로 구치관이 겸 2조 판서로 있을 때 벼슬이 갈렸습니다. 하고 집이 김춘경은 아뢰기를 신이 홍문관 예문관 관원의 공사를 보니 임원준이 민발과 더불어 바둑으로 전지를 내기하려고 하였으니 이것도 유식한 자로 살 바가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 일은 부재하게 말하지 아니하고 하관이 말하였으니 도박한 것도 거짓말이다 하니 동지사 이승수가 아뢰기를 임원준이 민발과 더불어 서로 물건으로 내기를 하였으므로 이때 군문하기를 청한 자가 있었으나 성상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고 안관후가 아뢰기를 다만 대신인 까닭으로 묻지 아니하였을 뿐입니다. 어찌 거짓된 일이겠습니까? 하였다. 한명회가 아뢰기를 다른 일은 신이 알지 못하나 약을 훔친 것은 진실로 애매합니다. 대왕 대비께서도 자세히 아십니다 하였는데 이승소는 아뢰기를 그때 신이 들으니 용이 임원준을 시켜 약을 짓게 하고 한종으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였는데 종이 마침 용변을 보고 돌아오자 그 약이 없어진 것을 보고 임원준의 상투를 수색하니 주사가 많이 있었고 그 소매를 수색하니 또 있었다고 하나 그 자세한 것은 알지 못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실록을 상고하면 알 수 있다 하고 인하여 한명에게 이르기를 내가 의금부의 국안을 보니 유자관과 김원신이 같이 의논한 것이 명백하다 하니 한명회가 대답하기를 김은신의 공사에는 이르기를 임사원과 더불어 같이 의논하지는 않았으나 사기에 친한 일은 있다고 하였고 유자광의 공사는 김은신과 더불어 의논하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자 임금이 김은신과 유자광과 같이 의논한 여부를 공문하라 하였다. 주사는 한방의 재료이다.
상조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1일 엠술 두 번째 기사. 우부승지 이경동이 의금부의 국안을 가지고 아뢰기를 유자광의 공사에 이르기를 상소할 때 김원신과 같이 의논하지 않았고 그 뒤에 김원신을 보고 서로 이르기를 나의 상소가 자네가 말한 것과 같으니 사람들이 반드시 같이 의논했다고 할 것이다 하였고 애초에 임사홍의 엄주를 들은 것은 아니다. 내가 임사홍과 한한과 더불어 홍기다리 집에 가서 들었을 뿐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김원신의 공사에는 내가 정랑이 되었을 때 임사홍과 서로 만났는데 임사홍이 현석규의 일을 말하기에 내가 듣고 동분함을 이기지 못하였는데 현석규가 지평에 제수되었다는 것을 듣고 곧 죽을 힘을 다하여 반대하려고 하여 참의 손순효에게 물으니 손순효는 웃기만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다. 그 뒤에 여러 번 임사원과 서로 만났으나 진실로 엄주를 듣지는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유자관과 김은신이 그때 현석규를 소인이라고 거건하였으니 김은신이 반드시 임사홍의 술책에 빠져서 말한 것이다 하였다. 이경동이 아뢰기를 그때 현석규가 두 작업을 뛰어 올랐으나 김언신만이 탄핵하였을 뿐만 아니라 신의 생각으로도 지나치다고 여겼습니다. 지금에 와서 보면 전하의 발것임이 아니면 현석규와 임사홍의 간사하고 바른 것을 어찌 알겠습니까? 신의 본래 임사홍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였지만 신이 중시에 합격하고 임사홍이 초시에 합격하였는데 사람들이 모두 임사홍을 교만하다고 하였습니다. 임사홍은 재상의 아들로서 소년으로 과거에 올라 신이 동부승지가 되자 임사홍은 도승지가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함께 있은 지 겨우 20여일이 되었는데 행동이 거만하고 동료를 대하는 것도 이와 같았으므로 신이 그제야 비로소 그 사람됨을 알았습니다. 이 같은 일이 반로되었으면 마땅히 엄히 징계하여 뒷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만일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 신이 은근히 대간을 부지키고 대간이 탄핵하여 안팎으로 서로 호응하면 나라 일이 장차 날로 그릇될 것이니 풍습을 커지게 할 수 없습니다.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이 같은 일은 탄론하기가 어려운데 지금 이미 드러났으니 내가 장차 엄하게 징계하겠다. 표연말은 인견하던 날에 말하지 아니하고 파직하던 날에 시몬에게 말하였으니 매우 간사하다. 그 정류를 구문하라 하였다. 사신이 논평하기를 이 경동은 현석교의 사람됨을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닌데 전하의 발것임이 아니면 어찌 현석교와 임사홍을 간사하고 바른 것을 알겠습니까 했으니 이는 이른바 임금의 뜻을 맞춰 아부하여 용납되기를 구하는 자이다 하였다. 음주는 은근히 사주합니다. 중시는 회시를 말한다. 상조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1일 임술 세 번째 기사. 도승지 손순효에게 전교하기를 너가 형조 참의가 되었을 때 김원신의 말을 듣고 웃으며 답하지 아니한 것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손순효가 대답하기를 김원신이 신에게 묻기를 현석규는 어떤 사람인가 내가 장차 탄핵하려고 한다 하기에 신이 대답하기를 그대의 물음이 부당하니 내가 답하는 것이 부당하다. 가령 현석규가 잘못을 하였을지라도 내가 말하는 것이 부당하고 잘하였을지라도 말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하자 김은신이 말하기를 나의 뜻으로는 영공이 반드시 말할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묻는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하므로 전교하기를 알았다 하였다. 성조실록 92권 성종 9년 5월 1일 임술 네 번째 기사. 승정원의 전교하기를 지난번에 헛비로 인하여 시정의 득실과 민간의 이해를 듣고자 하여 전교를 내려 바른 말을 구하였는데 거기에 수를 금하라고 한 까닭은 가뭄의 징조가 있기 때문이었다. 이제 비가 두루 흡족하여 큰 가뭄과 큰 물의 재변이 없으니 수를 금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니 승지 손순영과 박숙진 김승경이 대답하기를 세종조 때는 비록 제의가 없을지라도 매양 농사 딸을 당하면 수를 금하였으니 허비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단호의 관사에는 반드시 수를 써야 하는데 권례에 쓰면 외관에서 자연이 쓸 것이니 금하는 것을 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검주령을 파하지 아니하고 가을까지 이르면
도리어 민폐가 있을 것이다 하니 모두 아뢰기를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였다. 전교하기를 임원준이 도순지 황수신에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은 일과 이용의 집에서 약을 훔친 일을 춘추관으로 하여금 실록을 상고하게 하였다. 약을 훔친 것은 이미 거짓이 된 일인 것을 알았고 뇌물을 바친 일은 비록 있을지라도 선왕께서 이미 벼슬기를 허락하고 임용하시어 묘당의 대신에 이르렀으니 추론할 수 없다. 가을에 영의정이 본래 옳지 못한 일이 있었다가 지금에 이르러 탈로 되었다면 또한 추론하여 주의를 주어야 할 것이다. 나의 생각에는 실록을 상고하는 것이 유익함이 없다고 여긴다. 이를 의정부의 중경 정승과 육조의 판서 이상에게 의논하라 하자 정인지는 의논하기를 송나라 구양수는 유박 불수의 비난이 있었으나 그때 애매한 일이라 하여 묻지 아니하였습니다. 임원준의 일은 이미 수십 년이 지났으니 다시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고 한 명이는 의논하기를 용의 집에서 약을 훔친 일은 신이 일찍이 친히 아뢰었으며 뇌물을 바친 일은 선왕께서 논하지 않았고 임용하시어 육조의 당상관이 되고 의정부의 대신까지 되었으니 추론할 수 없습니다 하고 정창성 심의 윤사헌은 의논하기를 임원준의 비록 이러한 일이 있었을지라도 선왕조에서 이미 벼슬기를 허락하여 임용된 지 이미 수십 년이 넘었고 벼슬이 의정부에 있으니 추론할 수 없습니다. 또 지금 이미 의정부와 경연의 임무를 파하였으니 성상의 하교가 지당합니다 하고 윤필상 홍응은 의논하기를 실록을 상고하면 그때 일이 혹시 있을 것이니 어찌 이에 의가하여 추론하겠습니까? 진실로 성상의 하교가 같습니다. 또 천시와 인사가 10년이면 반드시 변화인데 하물며 30년 전 일이겠습니까? 만약에 오래된 범죄를 지금에 와서 일일이 법으로 다스린다면 사람들이 스스로 마음을 고쳐서 새롭게 되도록 대우하는 길이 없고 또 구악을 생각하지 아니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제 공의로서 이미 의정부의 벼슬을 파하였고 겸하여 경연의 임무도 없앴으니 혹 죄를 가한다면 성상의 재결에 달려있을 뿐입니다 하고 회종은 의논하기를 임원들이 이미 파직되었으니 지나간 일을 다시 상고하여 신론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다만 지금 주계부정 시몬과 더불어 서로 부탁한 일은 시몬이 명백히 말하였는데 임원들은 말하기를 말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로 만나보지도 않았다. 이것은 바로 사사로운 감정을 끼고 만들어낸 말이다 라고 하였으니 이는 양쪽이 다 옳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거짓말한 자가 있을 것이니 그대로 두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대신의 비밀한 일을 고하면 위에서는 그 악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여 만약에 명백히 분별하지 않고 양쪽을 그대로 두면 비록 진짜 간신이 있어도 제거하기가 어렵고 또 그 아래의 풍속을 막는 바도 아닙니다. 임원준과 시몬의 일을 깊이 다스려서 사실을 알아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고 강희명은 의논하기를 임원준이 약을 훔친 일은 신이 일찍이 세조실록을 편찬하는데 참여해 자세히 알고 기록하지 못했으며 황수신에게 뇌물을 진 일은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일이 수십 년 전에 있었는데 어찌 추론할 수 있겠습니까? 하물며 선왕조에서 이미 허물을 씻고 없앴고 임용하여 대각을 거쳐서 재상에 올리고 공신에 참여하여 지금 의정부의 대신이 되었는데 이제 홍문관 제6의 말로 인하여 전의 허물을 거두어 모아 그 말을 사실로 만들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추론하여 그대로 두지 않으면 대체에 방해가 될 듯합니다 하고 어유선은 의논하기를 임원준의 이런 선왕자 때에 비록 이미 벼슬을 허락하였을지라도 그 마음을 쓴 것과 이를 행한 자체를 실록을 상고하여 계달한 뒤에 성상께서 재결하여 시행하는 것이었다 하겠습니까? 하고 이 승선은 의논하기를 옛 사람의 말에 사람이 요순이 아니면 누가 허물이 없으랴마는 과실을 알고 능히 고치면 이것이 착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약 모두 지나간 일을 추가하여 이를 패하여 차치한다면 사람마다 스스로 위태롭게 여길 것이니 성상의 정교가 지당합니다 하고 양승지, 윤흠, 윤계경은 의논하기를 임원준이 황수신에게 뇌물을 바치고 벼슬을 얻은 일은 신들이 후진임으로 그 자세한 것을 알지 못하나 약을 훔친 일은 비록 실록을 상고하지 아니하더라도 사람마다 함께 아는 바이니 실록을 상고하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실록을 상고하지 말라 하였다. 유박불수는 풍행이 올바르지 못합니다.